자, 이어서 바로 작전주로 넘어가 볼 텐데, 작전주는 어제 미국장도 좀 봤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소비 행태가 좀 바뀌는 것 같아서 이 기업을 골라봤습니다. 바로 유통 공룡 기업이고요. 마트 하면은 이 기업이죠. 바로 이마트, 오늘의 작전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전주로 이마트를 고른 이유가 최근에 그제 나온 뉴스인데요. 원래 우리나라의 20대의 소비가 잘 안 줍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최근 지난달에 우리나라 20대 신용카드 사용률이 마이너스 순감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도 이제 경기 부진이 오게 됐는데, 시장은 이미 내수 위축 경기 부진을 예견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행태들, 소비 행태들이 나오느냐? 미국에서 먼저 나왔는데, 다시 옛날 이런 대형마트에 가서 싸게 대형 물건 쟁여놓고 조금씩 소비하는 이제 그런 행태들로 바뀔 수가 있겠다. 즉 마트에 옛날에 장 보러 간다라는 이제 식이 나오게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버려져 있던 오프라인의 마트 관련한 주식들, 특히 이마트가 좀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그동안에 뭐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마트가 이 정도까지 주가가 폭락, 무너진 거는 온라인으로 못 가서 그런 거거든요. 또 가긴 갔는데 가는 족족 이게 다 불협화음으로 안 돼서 그랬는데요. 최근에 이 티몬과 위메프 사태 터지면서 거기에 있는 셀러들이 속속 G마켓 쪽으로 또 많이 오면서 어부지리 효과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반사 이익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해서 오프라인에서 이런 경기 부진의 사람들이 다시 싸게 식료품 많이 좀 사두자라는 것들이 온다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는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마트도. 그렇게 되면 신규 이커머스 기대까지 있다면 결과적으로 이마트 요 언저리에서 한번 주가 바닥과 반등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2분기 매출은 또 영업 적자였어요. 영업 손실이 이제 346억이었는데, 그런데 금감원 기준으로 보니까 상반기 기준으로는 일단 그나마 영업이익을 125억 정도가 돼서 아마 올해는 연간에서 플러스로 돌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마트의 연간 영업수익 초비 보면 이 코로나 때도 살아남았거든요. 그때도 3천억씩 영업이익을 남겼는데 2022년, 그 다음에 2023년, 작년이 최악이었죠. 적자 전환을 합니다. 야, 이마트가? 라고 할 텐데 그 이유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게 일단 올 상반기엔 플러스로 돌아서게 됐었는데, 주가가요, 코로나19 때까지만 해도, 이전만 해도 30만 원대가 한때 5만 4천 원까지, 이제 지금은 6만 원대로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왜 이렇게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으로 무너졌는가? 지금 보면 저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근데 실적이 뭐 마트에서도 나올 수가 있지만 그 외적인 데에서 훨씬 더 부진을 했었습니다. 쓱닷컴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 이마트도 우리도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이커머스 간다라고 해서 SSG닷컴하고 막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이 쓱닷컴 쪽에서도 실적이 거의 5년 연속 수천억대의 적자가 나면서 크게 봐서 전체 실적을 좀 끌어내렸었던 거고요. 또 하나가 이 쓱닷컴 관련한 풋옵션 우려, 이게 좀 어렵기는 한데 뭐 그 우려, 그 다음에 신세계건설, 우발채무, 이제 이런 것이 그동안의 주가를 좀 눌렀는데, 자, 먼저 쓱닷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쓱닷컴이 어쨌거나 이제 주가 폭락의 핵심이 됐었는데요. 이 작년 적자가 거의 5배워 나오고 있고, 이게 전반적으로 매년 1,000억씩이 쓱닷컴에서 계속 적자가 나오니까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마트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잘하는데 이커머스에서 이렇게 안 된다고? 라는 그 타격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베이 코리아도 3조 원 넘게 이 신세계그룹 이마트에서 사들였거든요. 근데 이베이 코리아도 전혀 아무것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적자 상태. 그럼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쓱닷컴도 뭐 어떤 플러스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이베이 코리아, 저 G마켓도 저렇게 버려져 있고, 그러면 오프라인도 이러다가 시들면은 어떻게 하냐? 이마트의 미래는 어둡다. 이러면서 주가가 뭐 지금 20만 원, 10만 원, 8만 원, 5만 원까지 이제 폭락하게 된 거였었는데요. 하나씩 악재들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 SSG닷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 당초 SSG닷컴에 투자했던 사모펀드가 저거 5년 내에 상장시키지 못하면은 풋옵션을 행사해서 거의 뭐 5조 원 가까운 캐시로
우리 거를 사가라 뭐 이것 때문에 실은 주가가 미리 선반영해서 급락을 한 거였는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시중 증권사들을 국내에서 없고요. 실탄을 마련해서 그 사모펀드가 갖고 있었던 SSG닷컴 주식을 사드렸거든요. 그래서 풋옵션 우려도 해소됐고 또 하나 많이 뺐던 게 신세계건설. 이것 때문에 루머도 많이 돌았잖아요. 신세계건설이 무너지면서 그 우발 채무를 이마트가 떠안아야 된다. 크게는 신세계그룹이 떼어놔야 된다. 이제 이런 루머였었는데 신종자본증권 거의 6천억 대를 발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있다면 현재 신세계건설이 나오게 될 우발 채무도 거의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 우려도 해소가 됐고 간밤에 제가 이제 특히 이마트를 가장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것은 월마트 때문이기도 한데요. 월마트가 이 폭락장에서도 안 빠졌는데다가 지금 3년 내에 월마트 주가를 한번 보고 지금 월마트는요 미국의 사상 최고가거든요. 역사상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건 3년 그래프지만 10년 그래프를 보면 왜 저래? 라고 할 텐데 그래서 많은 좀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월마트를 좀 분석을 했더니 미국이 경기 부진이 이미 이제 소비자들에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쿠팡 시키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뭐 이렇게 아직도 이커머스이기는 한데 먼저 이제 오프라인 쪽을 굉장히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특히 식료품 쪽에서는 이 코스트코하고 월마트가 뭐 넘사벽의 가성비를 갖고 있어서 특히 이제 외식부를 거의 미국 사람들도 못 한대요. 비싸가지고. 그래서 이제 옛 추억, 올드스쿨처럼 월마트에 가서 식자재 사서 집에서 해먹는 이런 거였었고 이마트랑 또 비슷한 구석 중에 하나가 월마트도 온라인을 안 가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이제 월마트도 우리도 이커머스 갈게라고 하니까 후발주자로서의 또 더해주는 그런 프리미엄 때문에 월마트 주가가 저렇게 올랐었는데 또 월마트도 그렇고 코스트코도 그렇고 이들이 좀 좋은 게 마케팅 비용, 이 판관비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 중에 월마트하고 코스트코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거의 이마트 쪽에도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마트가 마트 안 가다 하다가 요즘에 보면 젊은 신혼부부들도 이마트에 가서 대량 구매를 싸게 하고 오히려 막 그런 쿠팡에서 때때로 막 시켜 먹는 이런 것 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매출에 이제 반사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티메프 사태, 티몬과 위메프에서 겪고 나서 야 이런 약간 중정도 사이즈의 이커머스는 믿지 못하겠다. 이 현금 유동성 때문에. 그렇다면 이마트가 다시 한번 숨 고르고 이커머스로 나간다면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지금 셀러들, 판매자들이 오히려 G마켓으로 꽤 많이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반사 효과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번 2분기 실적 때도 좀 확인이 됐는데 이마트가 판관비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마트를 홍보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아마도 이제 앞으로 마케팅 비용은 더 줄어들게 되고 연초부터 상당 부분 인력 구조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과가 곧 연내 하반기에는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늘의 이제 작전주 이마트를 오늘 같이 힘든 장면 골라봤고요.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죠. PBR이 0.16이라는 말도 안 되는 뭐 잔인한 PBR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수급 섹터 한번 보시면은 7월부터 우리나라 기관들이 이마트를 상당 부분 또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까지 좀 함께 체크를 하셔서 오늘 힘든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마트 작전주를 한번 주목해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